안녕하세요. 개편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모집을 좀 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편의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임대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나라 돌아가는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자 모집합니다. 선착순이고요. 딱 10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그 이상은 사정사정해도 안 받아줍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 1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4%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 설비 투자라고 하죠. 설비 투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건데 마이너스 9%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이 정도면. 기업가들이 왜 투자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테니까 경제 성장이니 순수출이니 성장 기여도니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거냐 아닐 거냐, 그게 중요하죠. 실질 국민소득 GNI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월급뿐만 아니고 뭐 이자로 얻는 수익, 배당 수익 등등 우리가 한 해 동안 벌 수 있는 총 금액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1.4%가 줄었습니다. 2008년 경제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어요. 이게 바로 실질 우리 주머니 사정이거든요. 1.4%가 줄은 거예요. 만약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분이 있으면 1.4%면은 28,000원? 뭐 이 정도예요. 그렇게 크게 줄은 것 같진 않아요. 단 이게 10% 이상 줄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체감이 팍팍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게 망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게 저의 총평이고요. 어느 한 정부를 따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 경제 성장이 감축되는 흐름은 3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YS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어느 정부건 상관없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빨리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라는 개혁은 무엇인가? 부자들이, 즉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땀 흘려 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봐요. 또 그에 맞는 근로자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완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규제 완화, 노조 완화, 세금 완화. 저는 어려운 말 못 써요. 이 세 가지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늦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벌고 싶죠. 그럼 본질적으로 생각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누군가한테서 제가 무언가를 주고 사와야 돼요. 그쵸? 당연한 논리죠. 우리 경제가 약육강식의 생태계라고 볼 때 저는 초식동물이에요. 돈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포식자인 부자들한테서 저의 노동력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상품을 주고 돈을 뺏어와야 돼요. 그 포식자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 무언가를 뺏어가야 돼요. 이럴 때 바로 현재 사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저의 노동력이라는 서비스 상품으로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와야 돼요. 그래야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들은 마찬가지로 제 노동력을 가지고 더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돼요. 서로 뺏고 뺏기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시네요. 수염 보고. 내일은 깎을게요. 참. 어디까지였지? 그러니까 좀 무섭게 말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생태계다. 좋게 말하면 저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기업가는 저한테 노동력을 사고, 이게 합법적인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자유시간을 2,000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손님들이 정말 이걸 먹고 싶은 사람이면 사겠죠? 근데 이게 2,000원이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3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정말 자유시간이 먹고 싶다면 2,000원을 주고라도 살 텐데 그거는 손님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이 가격을 제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있지만 선택은 손님의 몫이죠. 반대로 제가 자유시간을 500원으로 가격을 할인한다고 해봐요. 그럼 손님들이 좋아하면서 더 사겠죠? 그거 다른 데서 1,000원에 파는데 왜 여기서 500원에 팔아요? 와, 사장님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네. 이러면서 많이들 사가실 겁니다. 당연하죠. 이마트를 봐도 사람들이 엄청 많죠.
왜? 물건이 싸니까. 물건을 싸게 팔면서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구색도 늘리고 더 좋은 품질의 제품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직원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이제 답이 나왔죠? 자유시간을 2,000원을 팔듯이 비싸면 안 팔려요. 이마트처럼 싸고 품질이 좋으면 잘 팔려요. 저의 노동력이나 자유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싸야 잘 팔려요. 싸고 품질이 좋아야 잘 팔려요. 제 노동력이 비싸면, 제 월급이 비싸면 아무도 안 써요. 자유시간이 비싸면 아무도 안 사요.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자유시간도 상품이고. 어제 홍카레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나오신 두 분을 다 존경해요. 홍지표 대표님, 유시민 작가님, 정말입니다. 두 분 다 존경해요. 포인트는 다르지.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님이 어제 그러셨어요. 노조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동력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가만히 놔두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돼 있다. 노동력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가격이 낮아야 수요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노동력도 상품이에요. 기업가는 돈으로 노동력을 사는 거고요. 맞죠? 제 말이 틀렸나요? 몇 년 전에 허니버터칩 대란 일어났던 거 아시죠? 구하기가 힘들어서 10,000원에 거래됐어요. 노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레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놔두면 억대 연봉이 나오고 10억대 연봉이 나오고 몇백억 연봉이 나오는 겁니다. 허니버터칩처럼 희소성이 있고 이슈화되고 그 희소성에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결정하게 놔두면 고액 연봉자도 나오는 겁니다. 그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이 초코바들의 가격이 다 다르듯이 노동력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마다의 노동력 상품 가치가 다 다른 겁니다. 누가 봐도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손님한테 자유시간을 2,000원에 사라고, 원래 1,000원짜리인데 2,000원에 사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손님이 싫대요. 그걸 왜 사냐요? 미쳤냐고, 왜 사냐고. 그래서 저는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일러요. 이장님, 제가 다음 이장 선거 때 뽑아줄게요. 저희 손님한테 이거 2,000원에 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이장님이 그래? 알았어, 잠깐 기다려. 저희 손님한테 어이 손님, 저거 2,000원에 당신이 사줘. 아예 장사하는데 불쌍한데 맨날 편의점에서 짱 박혀가지고 고생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2,000원에 한번 사줘. 근데 손님이 싫대요. 이럴 때 손님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딴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이장님이 나서서 강제로 사려는데 이 동네 살기 싫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 나라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200명이 해외 이민을 신청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민 가려는 사람들의 재산이 평균 12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자유시간을 2,000원 주고 사라고 하니까 부자들이, 손님들이, 돈 있는 사람이 딴 동네 가서 딴 편의점 가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들이 점점 떠나고 있으니 이게 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IMF부터 지금까지 해외 이민을 간 부자들이 100만 명이라 그랬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 정도로 꽤 많은 부자들이 떠났다고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이민 가는 이유가 자식들 교육 목적이었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상속세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낮거나 적은 미국, 캐나다, 호주로 떠난다고 해요. 규제, 노조, 세금, 이 세 가지가 30년 동안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딱히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강화를 한 거예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부자들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해서 니넨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좀 나눠줄 때가 되지 않았냐 하면서 부자들의 팔다리를 묶어버린 겁니다. 규제, 노조, 세금,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보장이라고 봐요. 내 투자를 보장해주고, 내 권리를 보장해주고, 내 재산을 보장해주고. 보상이 아닙니다. 보장이에요. 보장. 보상을 안 하면 불법이에요. 하지만 보장은 불법이 아니에요.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17살에 1997년도 IMF 때죠. 그때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 삼성동의 한성대학교 입구에 주라기 반점이라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했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했는데 그때 3개월을 일했는데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주라기 반점이 일매출
8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제 기억에. 월급 좀 주세요 했더니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급하면 이거라도 써라 하면서 10만 원씩 몇 번 주긴 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붙잡혀왔어요. 집에 끌려왔어요. 가출했으니까. 그때 그 사장놈이 완전 쓰레기였는데 무슨 철민인가 그랬는데, 아니 뭐야,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 지금 한 25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와, 오죽했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았어도 저는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내 권리를 보장해주질 않으니까, 즉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중국집 얘기는 아예 월급을 안 준 경우니까 괜히 얘기했나?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완화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사실 이민을 살짝은 염두해 두고 있어요. 지금 당장 떠날 건 아니지만 그냥 막연하게 한 20억 정도 벌리면 보라카이 같은 데 가서 해변에 편의점하고 펜션을 차려가지고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나 하면서 알바 한 명 두고 그냥 살살 낚시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러고 싶어요. 아, 리니지도 해야죠.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바라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단체나 정부에서 나서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 않고서는 서로 손살에 칠 겁니다. 진짜 투자하기 싫을 것 같아요. 차라리 베트남이 더 낫죠. 베트남에서 공장 짓는다 그러면 각종 혜택은 다 줘요. 어서 오십시오 하거든요. 거기다가 BTS 공연 한번 해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금도 깎아주지, 저임금 근로자들 넘쳐나지, 또 한류 인기 있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 좋지.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저희처럼 생필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을 거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다만 젊은 친구들은 점점 더 좋은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고, 저희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경쟁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봐요. 당연하죠. 왜냐, 직장을 못 구하니까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을 하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런 편의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이잖아요. 회사 들어가기는 힘들고 돈은 얼마 없고 결국 더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주 고객층이 수출업에 종사하는 손님들이 많은 경우, 그 손님들은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 부산, 포항, 목포 이렇게 항구가 있는 도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이 주머니가 빵빵해야 우리 자영업자들도 사는 건데, 수출업이 지금 현저하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분들은 당연히 힘들죠.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규제 완화, 노조 완화, 세금 완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고 미래가 보장이 되고.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부자들은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힘들어지고, 결국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게 드는 자영업으로 더 집중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봐요.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길이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미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어저께 홈카레오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제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다행이었고, 또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싸우지 않고 대화가 진행이 돼서 정말 다행이었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